썩은 나무 위에 붙은 기생충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썩은 나무고 붙어있는 게 이제 김문수죠. 기생충 같은 느낌. 한덕수란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에 이거를 기억했다. 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후보 누가 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끝난 사람하고 한덕수하고 붙일 모양인데 한덕수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한덕수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덕수가 언제부터 국민의힘 사람이었죠?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에요. 저는 국민의힘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오게 만듭니까? 지금 한덕수하고 단일화 한다는 거는 너네들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그 다음에 거기서 1등 한 놈하고 한덕수하고 붙어봐.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월드컵에 그러면 다른 나라들 다 열심히 싸워가지고 거기서 결승 진출한 놈하고 브라질하고 붙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그 급이에요?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홍준표 24,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21% 이렇게 하던데,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걸려가지고 아주 또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2심에서 무죄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지금은 또 명태균 후보한테 명태균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저건 또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고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50을 좀 넘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난 차이예요. 아마 이때 차이가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큰 표차 아닌가 싶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785만, 문재인 후보가 1342만, 500만 표 차이였는데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때 선거 결과를 한번 보면 41, 24, 21 그리고 득표수가 1300, 780, 690이었어요. 이 구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에도 이준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나간다면 3자 구도라고 봐야죠. 구도 자체는 3자 구도로 그렇게 놓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 이제 가상 후보들 예비 그 대결 같은 것들을 할 때도 3자 구도로 놓고 다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겉모양으로 봤을 때 구도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저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다른 결정적인 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고, 무엇보다 그때 박근혜 때와 지금 결정으로 자는 건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 다른 것도 지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박근혜 불쌍하다. 이 상황에 빠져보면. 뭐 저런 인간이 있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부패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정치계에는 물론 사법계에도 얼마나 그 부패한 기득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그런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뭐 윤 어게인 당을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직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고 하지만 저는 19대 때하고 지금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또 경계해야 될 상황도 맞다고 봅니다. 어떤 여론의 국민의 뜻이 경계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국민들이 저들을 지지할 리는 없지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인간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오히려 기득권을 아직도 많이 쥐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팩트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득표율로는 이명박 정동영 때가 차이가 더 크기는 했어요. 그때 이명박이 48.7, 정동영 26.1. 득표율 차이는 이명박이 가장 큰 차이였지만 득표수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가 더 차이가 큽니다. 그때 표차가 557만 표, 17.05% 그런 차이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얼마나 반란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0.7%로 이긴 자가 하는 짓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하게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 지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선거 때 물론 표 차이는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홍준표 그다음 후보랑 안철수 후보 합치면요 문재인 후보보다 높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똑같이 산수로 되는 건 아니지만요. 또 하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맞이한 지금과 비슷한 선거였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의 지지율이 거의 뭐 5%, 6%, 요 정도일 때인데 불구하고 홍준표가 24%나 나온 희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심지어 안철수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앞설 것 같은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안철수가 유치원 파동 때문에 이제 쑥 내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씩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이 내란 세력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걸로 이길 거지만 이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 너머의 일을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뭐 한치의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압도적으로 지금 뭐 대충 557만 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압살할 정도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저들의 세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통합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뭐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오히려 내란을 무슨 뭐 더 찬양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요 정말 압도적인 표차로 심판을 해야 우리가 통합의 길도 빨라지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얘기하는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저희는 투표해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이재명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앵커님 죄송해요. 집에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슈퍼챗도 못 보내드리네요.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좋은 날 오겠죠. 아이고 슈퍼챗 안 보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기회원도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16개월째 회원으로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나온 거를 보면은 뭐 별짓을 해도 뭐 다 똑같더라고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48.5, 김문수 후보가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7.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이 누가 뭐 돼야지요. 돼야 뭐가 나올 텐데 누가 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론조사 관련해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나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리얼미터는 약간 그동안에 민주당에 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했던 곳이긴 합니다만은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에 어떤 여론조사 보더라도 다 압도적이죠. 아, 그럼요. 대부분 다 50%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리얼미터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지만 리얼미터는 갤럽하고 차이가 늘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리얼미터는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3자 대결이든 2자 대결이든 뭐 의미가 상관없이 그렇게 나와요. 그 말은 안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등락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비슷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요. 누구를 갖다 붙여 한덕수 지금 현 총리를 대상으로 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누구하고 하든 거의 비슷한 형태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강고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선거 기간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그리고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게 박근혜 탄핵과는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것도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그런 짓을 한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후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물론 공고하게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윤석열을 아직도 좋아해서 윤어게인이라는 것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겠죠. 그건 정말
변함없이 지지하는 뭐 몇 퍼센트, 뭐 30% 정도 되겠죠.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들어와도 한덕수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물론 우린 긴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냥 전망을 해보면 50%대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60% 정도의 지지율까지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승리를 해야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래야 뭐 예를 들면 대선 끝나고 나서 60%의 압도적 승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든 뭐 내란 세력들이든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차이 없이 지난번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홍준표 안철수가 나오긴 했지만 합쳐보면 또 숫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60% 정도의 지지율을 가져오게 되면 추후에 어떤 그 국정 동력, 국정을 운영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그 일에 엄청난 힘이 실릴 겁니다. 국민의 여망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여망. 그렇게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완성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 표 한번 준비된 거 띄워봐 주십시오. 먼저 리얼미터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누가 나와도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조사 결과고요. 또 하나는요. 갤럽입니다. 갤럽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죠. 이재명 후보 38, 나머지 후보는 뭐 다 합쳐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MBC. MBC는 이제 특이한 게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가 저쪽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데 한덕수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또 하나 있나요? KBS 거? KBS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KBS, MBC를 보면 한덕수가 지금 가장 다른 후보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인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제 먼저 너 나가서 준비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에 핵심 참모인데요. 일단은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김수혜 공보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보 라인 그리고 비서실장 라인 이제 합류를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 라인들이 캠프가 원희룡계가 이제 주축이 될 것이다라는 게 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저는 이 국가의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먹으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아직도 본인이 국가 세금 받으면서 선거운동 하고 다닙니까? 아니 진짜 그만두던가요. 얼마 전에는 무슨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뭐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사실 그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자기가 통상 전문가라면 그쪽에 더 힘을 기울여야지 왜 갑자기 무슨 미군 가고 이런 짓을 하냐. 그럼 빨리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던가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소위 말하면 벨도 없는 게 한덕수가 언제부터 국민의힘 사람이었죠? 한덕수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얼굴 색깔 바꾸고 뭐 자기 성향 바꾸고 말 바꾸는 그냥 그런 기회주의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에 아까 나온 홍준표, 뭐 한동훈, 그다음에 뭐 안철수 등등 후보들 있잖아요. 김문수 있는데 그 후보들이 명백하게 팔딱팔딱 살아 있는데 오죽 저 사람 갖고 해결이 안 되면 어서 꾸어옵니까? 그래서 꾸어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후보가 없어서 꾸어온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제는 위헌정당 해산으로 갈 만큼 인재도 없고 당의 철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정당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컷 꾸우면 뭐합니까? 제2의 윤석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제2의 매국노 후보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출마는 결국은 이제 본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해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면은 한덕수가 들어와서 같이 하든지. 한덕수가 뭔데 그걸 부전성으로 올라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자연스럽게 한덕수랑 손을 잡겠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나쁘거나 최소한 오히려 아니 그런 사람을 왜 여기서 거론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주춤하고 개비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주춤하고 했다가 제일 먼저 한덕수랑 손잡기로 했다라는 이유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비서실장 올라치면 속보로 나오는 것처럼 이미 언론에서도 28일, 29일 사이에 비서실 인원을 중심으로 사표를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원래 한덕수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제 선출직이어서 뭐 어디 지사다든가 시장이어서 정치를 같이 하던 사람이면 비서실에서 선거 캠프를 추리해서 나오죠. 저 사람들 늘공이었어요. 나라의 녹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나와서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 주르륵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시던 직장 상사가 나온 저희 대통령 나온다니까 같이 따라와서 캠프를 꾸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는 사퇴했다고 해서 공무원 중립부분 그냥 위반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뭐 위법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그 부분 짚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꾸어온 사람들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윤석열도 지적을 하셨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퇴행했던 어떤 것에 지금 검찰 출신이 그걸 떠나서 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 한덕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는 잠깐 지금 소장님 지적한 것처럼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조직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부신해서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 표상이었던 겁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 한덕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한덕수란 인물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발전에 이거를 기억했다. 라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잼버리에서 변기 닦았어요. 그나마 잘한 거. 청소 잘한다. 변기 청소 잘한다. 아니 한덕수가 아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은 벨도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 자기가 후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배일도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 있었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덕수의 지지율이 높아. 그것도 지금 어디서 지지율이 높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극우 세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이번 2차 경선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순전히 그 생각이에요.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내가 2차 경선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면 50% 하잖아요. 당원들하고 그 일반 시민들하고. 그런데 만약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한덕수가 후보가 되도록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 내가 안 찍을 거야. 이런 여론이 강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안철수까지 심지어는 안철수는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두 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입장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두 명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후보가 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학적 계산만 하지 원칙이라든지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맞는 거냐 또 국민적 여론 보면 심판하다가 선수로 뛰는 게 맞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보면 한덕수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60% 정도 나왔어요.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받고 있는 사람을 너도 나도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 이거는 정치 공학적 계산만은 얄팍한 생각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전투표는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한 80% 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한심해요. 오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재앙 같았던 100일 트럼프 다시는 안 뽑을 것. 이제 왔어. 이제 와서. 지지했던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후회. 이제는 부정평가가 각각 82%, 72%, 69%.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가 되면은 소수의 아주 참 엄청나게 탄압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들만 먹고 살자고 할 거 많이 보이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윤석열 뽑을 때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뒤로는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검찰하면서 정치 검찰로서 얼마나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못된 짓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속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지만 보고 자꾸 투표를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트럼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데요. 그게 자기 죽는 길이에요. 아메리카 퍼스트가 관세 전쟁 일으켜가지고 누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 죽을 짝 났어요.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 생겼죠. 미국의 달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지도 못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트럼프도 잘 모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 하면 이미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관세 전쟁 자꾸 일으키고 자기 나라 뭐 제품 많이 판다고 관세를 올리는데요. 그게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재살 깎아먹게 하고 있는 이 트럼프를.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일기 때. 근데 그때도 보세요. 나중에 그 바이든하고 경쟁에서 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 폭동 일으켜가지고 국회의사는 난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란 정당의 후보들한테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달걀이 부족해서 부활절 날 달걀로 못했어요. 감자. 못하고 감자로 하겠습니까? 그럼 미국을 지금 당해도 쌉니다. 미국은 더 고생해 보세요. 더 고생해 보시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4명 중에 2명 해서 또 1명 해가지고 그거 1등 난 사람하고 한덕수하고 붙일 모양인데 한덕수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한덕수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덕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론조사 꽃부터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 보면은 한덕수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5%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정상 아닙니까? MBC도 마찬가지예요. MBC 조사해 본 것도 한덕수 출마 안 된다. 60%입니다. 찬성한다가 32. 저 찬성한다는 한덕수 아니라 누가 나와도 찬성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지라고 하는데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 4명은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도 참 열심히 싸워요. 네. 그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싸우는지. 이렇게 하시니까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핵을 어디다가 할지 내가 얘기하면서 남북 핵 문제를 20년 공부했어. 그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책에 다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내가 책에 한 있는 걸 후보처럼 말씀드려서 그렇게 모르시잖아요.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에? 진짜 방송 아니 그만하고 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됐어요. 핵에 본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참 그 누가 못하나 그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나서 제대로 안 봤었는데 그렇게 가끔 말씀하시면 저렇게 유튜브에 줄여놓은 것들 정말 주옥 같은 대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진짜 오픈 재미예요.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신 것처럼 저러니까 TV에 코미디 프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치인들이 욕을 먹어도 되고 뭐 칭찬받을 수 있고 한데 저는 가장 피해야 될 게 우스꽝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리더잖아요. 희화화가 돼버리잖아요. 저거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어진 거고 지금 상황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 실용주의 얘기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제가 그 강조했고 우리나라도 트럼프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저러고. 그러니 누가 이 꼴을 그냥 웃을 수만도 없는 그런 꼴들을 보이고 꼴이고 짓거리입니다 저거는 진짜. 임세훈 대변인님 보시기에 저쪽에
그 네 바퀴벌레들 싸우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볼만했어요? 저는 역시 이제 한동훈과 홍준표 아까 보인 그 영상의 그 장면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국민의힘의 대선에서 볼거리는 팩트로 서로 조질 거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들은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뭐 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본인이 싸울 때는 정말 너무나 명백한 사실 갖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 계속 알잖아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나경원한테 예를 들어 한동훈이 그때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기소 빼달라고 얘기한 걸로 알았죠. 근데 지금도 보면 또 다 팩트로 자기들한테는 여기는 사실관계가 다 부합해요. 다 팩트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외모에 대한 지적은 하고 싶진 않지만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뭐 머리 생머리니 뭐 보정 속옷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뒤에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맞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저질인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그나마 볼거리는 딱 저거다. 저는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뭐 저희는 윤석열 정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집권 여당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후보의 수준이 저 정도니까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거기에 나온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비상계엄에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망친 거라서 다시는 보지 말고 제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예 이제 정권 바뀌면 이제 종식이 돼야 됩니다. 종식. 내란 종식, 국민의힘 종식. 쏙쓱쑥님 개그맨 밥줄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유유유 그러셨는데 쏙쓱쑥님이 개그맨이신가? 뭐 또 을지문덕이라고 그런 것도 나왔죠. 저는 이거 제2의 드럼통 보는 것 같았는데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나라를 구한 을지문덕 해가지고 나라를 구할 김문수 한덕수 해가지고 문덕이라고 이렇게 김문수 쪽에서 지었는데 아니 저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 쪽의 캠프는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데 뭐 한덕수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사진 찍는 걸 왜 보여주는 겁니까? 후보를 부각시키고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게 캠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김문수 저분은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한덕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선거 캠프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선거 캠프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딴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하겠다. 그것도 경쟁자가 될 텐데. 나중에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거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둘이 손잡는 모습의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을지문덕이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거를 망치겠다는 거고요. 김문수 저 후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문수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선에 나오는 것도 국민적 창피입니다. 저렇게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딴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힘에 기대가지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수준 낮은 그런 선거 홍보고요. 선거 캠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물론 뭐 갑자기 다가온 대선이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4명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전에 나경원은 참 배꼽 잡게 했지만 드럼통까지. 근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4명 제가 보면 일단 한동훈은 중2병 딱 그 수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분장사 선생님이 그거 봤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SNL에 네. 정성호 네, 씨하고 맞아요. 이렇게 한동훈하고 같이 하는 거 보는데 봤어. 참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어떻게 제가 김밥을 살까는 걸 아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도 지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정말 기분 나쁘겠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중학교 2학년 학생 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 저는 이길 겁니다.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요. 이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리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는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어?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김문수 후보는 원래 조금 비정상기가 많지요. 근데 그 을지문동 뭐 나오는 거 보면 여기는 진짜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턱걸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나왔는지. 제일로 이제 이상한 게 안철수 후보인데 원래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렇게 말을 자꾸 멈칫멈칫하고 이렇게 더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 그냥 어찌 보면 생각이 잘 정돈이 안 돼서 갑작스러운 대선 준비에 나서서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증상까지는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지금이라고 뭐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크게 변할 만한 계기도 겪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진짜 이거 심각하게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한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부분이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된다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풍겨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어떤 순간에도 나오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혹시 그거 못 보셨으면요, 자기 기타 들고 와가지고 또 그 당내에서 자랑한 거 있거든요. 이렇게 기타 쭉 튕기면서 가관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SUV 안에서 뭐 이렇게 새우깡 먹으면서 뭐 나 아니면 이미 이제는 못 이깁니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런 아예 안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는 지금도 예전에 정말 우리 그 속된 말로 사회에서 쌍팔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자기가 검사된 시절에 사람들을 맡게 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한동안은 뭐 그게 뭐 쿨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셨던 경우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너무 뒤처져가지고 이제 저도 보기가 싫은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무덤 앞에 있는 것이 제일 웃기던데. 그 한동훈 후보예요. 예. 그러면서 사진 막 찍어주니까 막 엄청 쿨한 척, 그러니까 쿨병이라고 그러죠. 쿨한 척. 완전 나르시즘의 전형이죠. 홍준표가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나르시스트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전 넘어선 것 같고, 요새는 약간 그 유튜브 채널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재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는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과자, 아까 새우깡도 얘기하지만 뻥이어도 먹고 뭐 막 자꾸 먹방으로 자꾸 이제, 그럼 차라리 유튜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한동훈 후보께 유튜버를 하시라. 그럼 잘 될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고, 아까 뭐 을지문동 이야기 나온 저 포스터 있잖아요. 저거를 만약에 김문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저거 위법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한덕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 선거에 이용하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공식적으로 만들었으면 매우 위헌적 이야기를 한 거고, 김문수 캠프에 주옥순 씨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부대? 네,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들어갔다 하니까 아마 딱 그 수준의 아마 캠프가 운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저는 을지문덕 저렇게 해서 한덕수랑 김문수를 엮는 게 과연 저게 스마트한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망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이제 썩은 나무 위에 붙은 기생충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썩은 나무고 붙어 있는 게 이제 김문수죠. 기생충 같은 느낌. 서로 망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패널분들 나오시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안 물어보려고 그래. 되면 뭐해? 무슨 얘기가 있어? 또 한덕수하고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덕수가 후보예요? 아니죠. 아니,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 만들기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려면 뭐 이거 해요? 할 필요 없죠. 나 참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걸 또 당연한 것도 받아들여. 정말 안 될 사람만 빼고는. 그럴 때는 또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옹졸하다가 이럴 때는 마음이 넓더라고요. 한덕수와 단일할 때는. 언제부터? 참나. 한덕수가 나오면 뭔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도 있으면 그렇게 뭐 부전승으로 밀어주고 그러겠지만, 아니 한덕수가 뭔데 부전승으로 올라오게 만드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이것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덕수가 이제 내일 모레 출마 선언하고 단일화 간다고 합시다. 김문수는 모르겠어요. 안철수는 논외로 하고, 홍준표,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에 경선에서 1위를 했다고 칩시다. 그 순순히 한덕수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러나 이제 경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표를 이제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전망은 지는 거는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면 가능한 모든 표를 긁어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일화를 안 할 수,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한덕수에 대한 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대1 구도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단일화 추진을 할 텐데 단일화를 해도 제살 깎아먹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예컨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누가 돼가지고 뭐 홍준표든 또는 한동훈이든 그 사람 플러스 숫자적으로 플러스해서 한덕수가 받는 지지율과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떨어집니다.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다. 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건 상수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재열 변호사님은?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좋게 꾸며내려는 쪽에서 언론에서는 무슨 2단계 로켓처럼 로켓가 추진하면서 1단계가 올린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인 거고 그 경선이 끝나면 2단계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1대1 단일화 과정에서의 2단계 로켓이고 그리고 그 추진력으로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극복하겠다라는 웃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로켓의 각각의 추진력이 있었을 때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중구난방이고 다 뭉쳐 있는 겁니다. 1단, 2단, 3단이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이고 오히려 거꾸로요. 아까 이제 포스터 얘기들을 몇 번씩 하시는데 김문수 캠프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안보다 저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봤었을 때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윤심이 김문수에게 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바깥에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자, 윤석열이 지금 나를 밀어서요.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런 쇼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밀어주셔야 김문수 한덕수 쇼가 울진문덕 쇼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 재미없는 이야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